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5년치 기출문제만 완벽히 정복하면 시험은 된다라고 써있어요. 수능과 사법고시는 좀 뭐가 달라요? 수능은 아무래도 모든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시험인 것 같고요. 네. 점수를 버려 합격할 수 있다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불안하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못 지우죠. 못 지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약간 아마추어인 거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입니다. 오늘 이 책은 바로 나는 무조건 합격하면 공부만 한다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그 시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 효율성이라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이 효율성이 어떤 얘기인지 좀. 아까 제가 머리라는 거를 빼고 재능을 빼고 얘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간하고 내 에너지거든요. 시간과 에너지가 과연 점수까지 연결되는가라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내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두고 그중에 어떤 내가 공부가 많이 되면은 문제를 많이 풀고 잘 맞추겠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오는 문제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봐서 네. 외울 정도까지 됐다.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역시 기출문제. 가장 중요해요. 기출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나왔던 건 어차피 안 나오지 않나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저는 아, 이거는 시험이 안 되겠구나 생각이. 소름 돋아요. 어떻게 그런 말? 어떻게 그런 말을 했으면 저는 사실 나온 것만큼 안전한 문제가 없거든요. 그쵸. 왜냐면 이게 출제원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괜히 들어갔다 문제를 잘못 내서 행정심판 당하고 오욕을 안는 게 아니라 안전한 문제를 위주로 낼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은행에서. 한 번 냈던 거는 검증이 된 거고 다른 시각으로 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한 번 나온 거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고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실제로 수험가에서는 네.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면서요. 아, 있죠. 기출문제 시작해서 끝난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거든요. 네. 공부의 전반적인 단계가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입력과 출력. 네, 입력과 출력. 출력 나누고, 그 다음에 출력한 후에 점검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점검을 해야죠. 고등학교 공부는 저는 예전에 많이 맞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점검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 때부터는 수업을 안 들어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점검을 일단 성인 공부는 진짜 중요하고요. 점검 후에는 그 조정이 있어야 돼요. 조정. 조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뭐 맞아. 독서실 간다든지. 근데 독서실 가면은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막 공부하다가 옆에 떠들면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잇 붙이고. 근데 실제 시험장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정말 시끄러워요. 어수선하고 감독관 계속 돌아다니고. 그 어떤 시험 치는 분위기랑 평소에 내 공부랑 완전 동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꼭 칼리브레이션 해줘야 돼요. 조정장을 거쳐야 되고. 맞아. 그래서 시험장도 꼭 가봐야 되고. 네. 그리고 실제 내가 치는 시험은 기출의 연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출을 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난다는 거는 처음에 입력의 범위를 정할 때 기출로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예요. 출제 영역을 기출로 아는 거, 공부할 범위를. 이 시험 문제라는 게 네. 기출 문제의 그 출제 유형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네. 물론 이제 뭐 내가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한다든지 네. 그러면은 되게 세부적인 부분들도 맞아요. 좀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얻을 때는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필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기출로 한다는 의미는 내가 오늘 치는 시험이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전년도 기출이 돼버려요. 만약에 재수를 한다든지 수능. 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면은 결국에 내가 올해 치는 시험이 결국 기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년치, 전전년치 한 5년 정도 기출을 쭉 보면은 이 흐름이 마지막에 보여요. 이걸로 정리를 하면. 공부를 막 이렇게 살을 붙였다가 마지막에 이걸로 쫙 깎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기출로 정하고 네. 그다음 마지막 감각을 다시 기출 문제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빈도도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빈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법시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나오는 문제, 경년으로 나오는 문제, 3년으로 나오는 문제, 4년까지 있어요. 5년 이상의 문제들은 이제 나머지 묶으면 되고 매년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올해 나오겠죠. 그걸 가장 먼저 공부를 해야겠죠. 사법시험에서도 매년 나온 문제가 올해 나와요? 네, 나옵니다. 확률적인 거죠.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측면이고 그 문제가 만약에 빈도가 낮으면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매년 나오는 빈도가 높은 문제 올해도 나올 거예요. 네. 걔가 이제 보통 A급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A급 문제라고 찍을 때는 자주 나오고 쉬운 문제를 A급이라 찍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거를 틀리면 치명적이에요. 사실 모든 시험은 기본 문제만 맞춰도 웬만한 점수는 모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도를 공부한다는 거는 네. 체화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마무리 정리를 할 때, 이거는 정말 중요했어. 내가 이해도를 마지막까지 끌어올려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빈도 공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빈도를 뭐 엑셀로 정리한다는 표로 정리하는 거는 그 숫자만 외우게 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때 네. 빈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사법시험도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습득을 하면 네, 그렇죠. 합격할 수 있다고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법시험 합격자 수기 중에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시험 쳤던 때가 1000명에서 800명 딱 줄어들 때거든요. 이유가 500명, 300명,
그다음 뭐 100명 이렇게 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마지막에 뽑을 때가 아마 100명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그때 합격자 수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5년치 기출문제와 완벽히 정복하면 시험은 된다라고 써 있어요. 와.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번 문제의 답은 3번이야.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20번 문제가 왜 답이 1, 2, 4, 5번이 아니고 왜 3번인지를 공부하는 게 공부인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답을 외우게 되더라라고 얘기하면은 맞아. 정말 좋은 거죠. 답을 외우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은 답의 번호를 외운 거겠죠. 실제 답은 안 외워져요. 해설을 외울 정도면 마스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해설을 외우면 완벽합니다. 기출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출제 포인트잖아요. 네, 출제 포인트입니다. 빈도, 유형, 난이도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은 통계가 있어요. 통계요? 네, 일본은 어떤 식이냐면 책을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맞힌 퍼센테이지가 적혀져 있어요. 이 문제를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83% 맞췄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맞춘 문제 있죠. 이것만 먼저 공부를 해요. 이게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일본에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요게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거 틀리면 너 시험 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주관적인 감에 의존하지만 네. 일본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객관적 통계 이 난이도 측면에서 아마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점수를 버려 학교 갈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합니다. 수능 만점이라든지 그런 정도 아주 극소수의 수석이라든지 이런 건 예외겠죠. 다 맞춰야 되니까 다 예외죠. 굉장히 예외적이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탑티어예요. 네, 탑티어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그분들은 전혀 다른 영역이고 그게 네. 아니라 일반적인 공부에서는 점수를 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우리나라에서.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공부가 특히나 학원 강의라든지 이분들은 내가 가르친 데서 안 나왔다 이러면 망해버려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다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넓고 고르고 얇게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네. 나는 그중에 선별해서 내가 얻고 싶은 점수만큼만 먼저 얻고 나머지는 버리고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쌓아나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기출을 가지고 아, 누구나 맞힌 문제 그리고 매년 나온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하면 내가 40점 확보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경련으로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 쌓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부분을 조금씩 정해서. 여기서 버린다는 의미가 네. 반드시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깔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합격 못한다. 그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처음부터 책을 봐요. 네. 다 보려고 해. 정독하고. 근데 공부를 못하잖아요. 네. 이게 다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 다 못 봐. 결국 공부를 못해요. 네, 우리 고등학교 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집합만 본다고. 저희 명제까지 봤어요. 정말 이제 아름답죠. 수석이라든지 뭐 그쵸. 만점자. 근데 나는 그 사람과 좀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내가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목표를 내가 나에게 그쵸. 맞게 다르게 잡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80점이다 그러면 80점을 얻겠다가 아니라 20점에 해당한 애가 뭘까 해서 걔를 지우는 거예요. 그냥. 되게 인상 깊은 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최연소 합격자분이 자기는 딱 보고 시험에 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거는 화이트로 지웠대요, 책을. 와. 그런 게 버리는 거죠, 진짜.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불안하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못 지우죠. 못 지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 여기서 나오면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약간 아마추어인 거죠. 왜냐면 시험에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접근하는 거는 내가 어떤 전쟁에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뭐 그냥 아름답게 그냥 쭉 연기만 잘한다고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항목마다 포인트가 다 있잖아요. 그쵸. 시험도 항목마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매년 나오는 문제는 내가 이번 점수 주라고 준다. 점수 치라고 준다.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분석 하나 안에서 다 틀렸다. 이런 게 치명적인 거죠. 만약에 이 책이 만약에 시험 문제집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그럼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나머지 볼 필요가 없죠. 이거는 해가 돼요, 해가. 저는 공부할 때 존재하는 거의 모든 책들 거의 다 샀는데 뭐 문제집이라든지 교과서 다 샀어요. 이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책 내용 비슷해요. 근데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문제집 저는 특히 다 샀던 거는 네. 강의를 안 들었으니까 문제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교집합을 했을 때 모든 데 실려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걔만 제 책에 표시하고 나머지 다 버렸어요. 돈은 아깝지만 1년을 더 하고 2년을 더 하고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그 기회비용은 버린 게 훨씬 많아요. 그게. 한 번 더 했을 때 차라리 책을 20만 원치 사고 내가 분석을 잘하면 그게 훨씬 싸게 치는 거예요. 이분이 변호사 된 게 아니라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이네. 지금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냐면 저는 시간이 얼마 없었으니까 시험이 짧은 시간에 됐다는 거는 네. 일부러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군대 가는데 남은 시간이 그렇게 남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능 치셨죠? 네, 수능 쳤습니다. 그렇죠. 네. 수능과 사법고시는 좀 뭐가 달라요? 수능은 아무래도 모든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시험인 것 같고요. 네. 뭐 국어, 영어, 사회, 각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 전체적인 영역을 측정하는 거라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그중에 특히 한 분야. 수능의 걸로 얘기를 하면은 법과 사회라는 게 있죠. 네. 법과 사회. 그 다음에 국어 영역 중에서 어떤 일부. 그 두 개를 측정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스페셜리스트들을 뽑는 시험이죠. 실제로 그 수험생 할 때도 고등학생과 이 혼자 공부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수험생이 네. 이 다른 게 있다면서요? 고등학생이랑 성인의 공부, 특히 어떤 고시 공부 이런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 점검해주는 사람의 유무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모님도 계실 거고, 고등학생 분들은. 그 다음에 선생님도 있고. 맞아요. 시스템화가 돼 있죠. 그런 점검 시스템이. 그 다음에 타임 테이블이 쭉 나오잖아요. 맞아요. 몇 교시에 뭘 한다. 이 지식을 언제 인풋하고, 출력은 언제 한다. 네네. 실제 고등학교 공부 때까지는 어떤 실행력이 얼마만큼 있느냐에서 결과를 좌우를 많이 하죠.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은 점검은 주변에서 도와주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근데 성인의 공부, 특히 고시 공부 이런 거는 점검이 거의 99%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분들은 계획이나 실행 단계에서 의지력 이런 거는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처음에 공부하자마자 나는 공부하기 싫어라는 건 공부 안 하는 거겠죠. 보통 장수생이라든지 공부 의지가 꺾이시는 분들은 하다가 안 돼서 꺾인 거지. 처음에 마음이 그랬던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꺾이는 이유가 내가 과연 이게 제대로 꼴로 에너지와 시간이 쏟아지고 있는지 네. 내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공부는 자기 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가 어려운 게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객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겪은 천재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뭐가 있냐면은 사법연수원 때 저는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저는 연수원 때 2시간 잤어요. 사법연수원 때. 2시간 자고 제가 중간보다 살짝 높거든요. 등수가. 네. 800명 중에. 근데 제가 진짜 그 똑똑한 어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책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책을 한번 봤더니 100찐 거예요, 책이. 그래서 제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얘는 어떻게 나한테 책 빌릴 때 새 책을 빌려주나.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책에 줄을 안 긋고 다 외운대요, 자기. 그런 사람들. 저도 제가 만난 수능안전 중 한 명이 네. 이 장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사진 찍듯이 이렇게 딱.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수원에서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사진처럼 다 기억하죠. 저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받는 사람은 27장까지를 토시 하나 안 틀려.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사인 볼트 같은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표 설정이 현명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시험 중에 한 명을 뽑는 시험은 없거든요. 네. 적어도 티오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의대라든지 네. 뭐 이제 최상위권 학교들이 있으면 수능으로 치면은 네. 한 명만 뽑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 자리는 쿨하게 주고,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되거든요. 네. 사람들은 점점 이제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과연 노력으로 재능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안 하면 돼요. 네. 경쟁을 안 하면 되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티오가 있기 때문에. 자,